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요사이 대한민국 국군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대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국가의 위기를 뜻합니다. 국가의 위기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위기가 국군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건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국군을 딛고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6.25 때는 호국의 간성,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 이후에는 국가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민주화로 인한 국가 질서 붕괴를 막았습니다. 이제 남은 임무는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뒷받침하여 민족통일국가, 인류국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적 강군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조선조 한 500몇 년 동안 사대주의 정책을 펴다가 군대가 약화되고 군대를 멸시하던 풍조가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무정신을 우리가 다시 찾았습니다. 원래 조선조 이전에 우리나라 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는 군인들이 대접받는 시대였고 우리는 아주 위대한 항전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군과 그 선배들, 선조들이 남긴 업적은 독특합니다.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세계 최강군과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고구려는 당대 최대의 제국이던 수와 당과 맞짱을 떠서 이겼습니다. 신라는 그 당의 힘을 빌려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당나라와 7년 동안 싸워가지고 전성기의 당군을 몰아내므로써 한반도를 한민족의 보금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다 항복했지만 고려는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항복은 했지만 워낙 잘 싸워 놓으니까 고려 왕조는 유지가 되고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조선에 쳐들어온 연 30만 명의 일본군은 서양보다도 더 앞선 조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선조는 외교를 잘해가지고 명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순신의 수군이 버티고 해서 결국 그 7년 전쟁도 조선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6.25 항전 첫 한 열흘 동안 이승만과 국군은 1대3으로 싸웠습니다. 북한, 소련, 중국을 상대로 그때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한 열흘 동안 국군이 외롭게 싸웠습니다. 1대3으로 버티는 사이에 미군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유엔군으로 확장이 되고 해가지고 결국 6.25를 이긴 전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6.25 때 우리가 버티는 바람에 결국 냉전에서 자유세계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6.25에서 1대3으로 버티는 사이 국제연합군이 들어오고 그리하여 일본이 경제부흥을 하고 서독이 재무장을 하고 대만이 살아나고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군비 경쟁을 벌여가지고 군사비를 4배로 늘리는 그리고 나토가 군사동맹체로 강화되는 이런 연쇄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그 40년 뒤 공산체제가 무너지는 계기를 출발점을 만들었고 그 무너지는 계기는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이 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의 이 군사문화가
대단하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함인데, 요사이 군인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무도한 비상계엄령에 군인들이 이용되는 바람에 지금 군 장성 중에서 엘리트 장성들이 다 감옥에 갔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이런 자리는 육사 출신 중에서 제일 성적 좋은 사람들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아마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국방장관이 배출됐을 겁니다. 참, 이번에 계엄사령관도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를 잘못 만나니까 세계적 강군, 대한민국 군대가 이게 당나라 군대에 지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좌파 세력은 하이에나처럼 이 군대를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다가 아주 좌우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군대를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아가. 이렇게 되도록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대 안 간 군 통수권자가 병정놀이 하듯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다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기 나타났습니다. 요 앞에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대리인들이 나갔지 자신이 거기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너무나 무거우니까 거기서 신문을 받고 또는 발언을 하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을 준다는 그런 고려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출석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데, 이 적극적 발언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이라고 할까,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에 출석해가지고 발언함으로써 지도자로서의 무능과 인간으로서의 무책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비상계엄 선포는 군대 안간 최고사령관의 병정놀이였음도 거듭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분대장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것도 무능한 분대장. 16세기 돈키호테의 21세기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엄 선포는 선전포고에 준하는 중대사인데도 그는 고교 동문인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하고만 주요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천하대사를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까? 계엄을 결심하게 만든 정부 판단이 엉터리였습니다. 선관위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부정선거의 총본산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것도 특수부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풍차를 괴물로 착각해가지고 돌격하다가 쓰러진 돈키호테 꼴이 되었습니다. 국회 출동부대는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갔다고 합니다. 선관위 출동부대는 서버를 탈취하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자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교육도 훈련도 없었어요. 도상연습도 없었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돌격명령을 내리면은 아군 몰살입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이 경고용인지 국민 계몽용인지 범죄자 색출인지 정적 제거인지 정말 반국가 세력 척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한 명령은 자살행위입니다. 비상계엄이 성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정보참모를 젖히고 전투를 하는 지휘관은 영창에 보내야 됩니다. 목적과 목표도 제대로 모르는 계엄부대는 우왕좌왕했고 2시간 만에 비무장 시민과 정치인들이 저항에 부딪혀 자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적 강군을 조조군사, 장개석 군대, 당나라 군대로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고사령관이 현장 지휘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군대의 핵심인 명령계통과
지휘관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실패에 대비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플랜 B가 없었다는 거죠. 일종의 사조직에 의한 불장난이었는데 지금은 장난 수준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군이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통수권을 악용해가지고 국군을 야당 협박용이나 국민 계몽용으로 동원해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가지고 국가안보 이외의 목적에 국군을 투입함으로써 헌법 제5조를 총체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중령을 선고하여 공화국을 파괴하려는 잠재적 반역자들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적 비상계엄을 가볍게 처벌하고 넘어가면은 다음 대통령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쿠데타가 연속으로 일어나가지고 망해버린 남미의 나라 또는 필리핀처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민족사 2000년 역사상 이런 국군 통수권자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금도 윤석열 추종자들은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탄핵 기각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 복귀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내란죄 혐의로 재판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니,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군 통수권자를 군 장교단이 계속 따르겠습니까? 뭐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은 우리 민족사에 잠재되어 있던 이 군인정신, 상무정신이 군대 안 간 대통령의 불장난에 의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국군이 국민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국민이, 특히 정치인이 국군을 보호해야 합니다. 군대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이겨서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고려시대 때 문신난이 왜 일어났습니까? 문신이 장군들을 조롱하다가 조륙을 당한 것 아닙니까? 자중자애할 때입니다. 국민은 국군 보호, 국군은 국민 보호입니다. 감사합니다.